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가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을까요? 네, 일단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연초부터 3분기까지 미국 벤처 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각각 1,430만 달러와 2,104만 달러에 달합니다. 기존 2018년 1,341만 달러가 최고치였는데요. 이를 뛰어넘은 수치고요. 투자뿐만이 아니라 유망 기업을 통한 엑시트, 즉 스타트업의 주식 상장이나 M&A, 스펙 합병 등의 건수도 팬데믹 이전 연도보다 많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스타트업 M&A는 3,381건으로 지난해 2,944건, 2019년 3,248건을 뛰어넘습니다. 상장 건수도 256건으로 지난해 182건, 2019년 1,143건보다 많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우량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투자금 회수가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를 더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량 기업들이 팬데믹 속에서 IPO에 나섰고 상장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업종은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율화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로 분석됐습니다. 모두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상위 10개사 중에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AI를 결합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데이터브릭은 16억 달러를 조달해 3분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3곳이 있었고요. 온라인 은행 바로뱅크가 5억 1천만 달러를 유치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요즘에 아기 엄마들한테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해외 쇼핑 사이트죠. 아기 옷 전문 쇼핑몰 펫펫도 5억 1천만 달러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탑 10 자금 조달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는 대부분 초기 단계 이후에 성숙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인공지능, 자율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게 벤처 캐피탈들이 이 사업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의 중간 단계 이후의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VC들의 스타트업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최근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직원들, 특히 임원들이 가상화폐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부사장이었죠. 샌디 카터가 언스토퍼블 도메인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게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인데요. 이 카터 전 부사장은 이달 아마존을 떠나면서 링크드인이죠. 그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인데요.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35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언스토퍼블 도메인이라는 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패랑 공유 업체 리프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로버츠도 이달 인기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오픈시에 합류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퇴사 이메일에서 뭔가 좀 큰 무언가가 등장할 때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봐왔다며 이렇게 이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트위터의 CEO죠. 잭 도시도 핀테크 기업 스퀘어에서 암호화폐 등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트위터 CEO 자리를 물러났는데요. 또 스퀘어라는 사명도 블로그로 변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서 암호화폐 개발 책임을 맡았던 데이비드 마커스도 올 연말까지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마커스가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직원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인력 유출 방지 방안을 CEO들의 경영 의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인력들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입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오는 변혁의 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올해 암호화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고요. 이는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쓰는 인구와 사용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이 최근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의 샤르 스쿨과 함께 성인 1,122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 이 조사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처리에 대해 그 각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응답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72%를 기록했고요. 틱톡은 63%, 인스타그램은 60%, 왓츠앱은 53%, 유튜브 역시 5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만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고요. 56%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반면에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SNS 기업보다 관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40%에 그쳤습니다. 원인이 왜 SNS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냐 살펴보면요. 미국인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이용자들한테 표적 광고를 내보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한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광고로 1,470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되고요.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즉 840억 달러인데요. 비중이 전체 매출의 98%나 됩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사용자의 활동 내용이 어떻게 추적되고 이 활동 정보를 SNS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표적 광고에 대해서는 82%가 거슬린다고 응답했고요. 66%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의회도 SNS 기업의 비윤리 경영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미국 의회는 인스타그램 관계자 등을 청문회에 불러서 신뢰가 깨졌고 자율 규제와 자정의 시간은 끝났다며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